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미국 뉴욕 증시는 독일 의회의 유럽재정안정기구 기능 확대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낙관할 수 없다는 의견이 득세하면서 4거래일 만에 급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다우지수는 1.61% 내린 11,010.90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지유국 증시는 유로존 지도자들이 채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해법을 조만간 내놓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된 가운데 소폭 하락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증시가 모두 1% 안팎으로 내렸습니다. 감사원이 정부 지분이 들어간 금융공기업 산하 계열사에 대해 감사에 나섭니다. 금겹살로 불리던 삼겹살이 여름 휴가철이 지나 수요가 줄어든 데다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시작합니다. 밤사이 마감됐던 유럽과 또 뉴욕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고 어제 우리장 분석을 해봅니다. 오늘 장 꼼꼼한 실전 투자 전략자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대박 전략은 하창봉 팀장 그리고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어제 코스피가 장중 등락을 거듭한 끝에 소폭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틀째 순매수해줬지만 프로그램 매물이 갈수록 좀 많이 나오는 상황이었는데요. 어제 장 어떻게 보셨는지 특징주들 함께 봐주십시오. 예, 밤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일단 유럽 해법에 대해서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전날 한 80포인트 오른 이후에 약간 자연스러운 순고력이었다 말씀드리겠고, 한 1750포인트 정도도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종가 오후장에 가면서 계속 좀 밀렸던 장이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주가지수는 한 1723포인트로 마감했는데, 뭐 다행스러운 거는 물론 지금 내려오고 있는 5일선입니다만은 5일선을 4거래일 만에 다시 회복했던 데 대해서는 약간 긍정적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은 역시나 이틀 연속 좀 매수를 해줬던 것 같습니다. 3,200억 정도 매수를 해줬고, 기관도 한 700억 정도 매수를 해줬는데, 안타까운 거는 우정사업보험들을 선두로 한 어떤 기타 법인에서는 3천억 정도의 어떤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장을 좀 하락세를 붙이고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강세를 보인 업종을 보면 여전히 어저께 양매수가 들어왔던 금융주라든지 은행주에 대한 흐름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에서도 뭐 일부 전기전자 대형주를 할 수 있겠는데 삼성전자, LG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흐름은 상당히 좀 견고했다 말씀드리겠고, 역시나 아직까지는 그 조선주에 대한 그 흐름 자체 이런 게 좀 안 좋기 때문에 운수 창구 업종이라든지 섬유의부 그리고 보험주의 하락폭도 좀 상당히 좀 컸던 것이 어떤 부담이 됐다 말씀드리겠고요. 전반적으로 어저께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하루 쉬었지만 환율이 역시나 좀 한 1원 90전 하락하면서 1170원대 정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안정화를 보이지 않나 말씀드렸고, 약간 특징적인 것이 OCI하고 이제 그 코롱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가 거의 하한가를 형성하는 흐름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증권사의 실적 악화 우려가 나오면서 그래서 어떤 특징적인 종목이다 말씀드리겠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살고 판 종목을 잠깐 살펴보면 역시나 지금 보면은 외국인이나 기관 공이다 뭐 전기 전자하고 자동차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어저께 기아차, 현대차에 대해서 가장 큰 매수를 해줬고, 또 뭐 삼성전자라든지 포스코에 대한 흐름도 좋습니다. 그래서 뭐 외국이 샀던 종목 중에서는 기아차나 현대차, 자동차적 상당히 강세를 보였다는 것 조금 특징이고, 역시나 기관들이 수익률 게임에서는 상당히 뭐 계속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기관이 가장 많이 사준 뭐 금융주, KB금융이라든지 신한주주에 따른 흐름 자체가 상당히 견고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일모직도 8만원 초입에서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약간 요즘에는 대형주 위주로 장이 조금 견고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예. 많이 판 업종을 보니까 어저께 어떤 20만 원 이탈한 종목이 되겠죠. 오시아에 대해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약간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태양광 산업에 대한 부진 우려나고 폴리실리콘 가격 하락 우려가 실적을 깎아먹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공이 양매도를 보였던 것 같고요. 특히 뭐 외국인은 또 SK텔레콤이라든지 제일모직, 제일기획, 삼성전기 알고 보니까 삼성 주식을 많이 팔았네요. 이런 주식에도 좀 매도를 보였다는 거. 그리고 기관은 어저께 하락을 주도했던 OCI라든지 코로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매도세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 코스닥 쪽도 함께 짚겠습니다. 장 초반에 상승분을 거의 대부분 반납하고 장을 마쳤었는데 어제 코스닥 흐름은 어땠습니까? 예, 코스닥이 어제 특징이 기관이 사실 한 100억 정도 들어오면서 실제적으로 좀 장을 많이 견고하게 반등시킬까 생각했습니다만 그 전전날이죠. 8% 빠졌을 때 그 하락폭의 절반도 아직 못 되돌리고 있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되돌린 거에 비하면 조금 그 되돌림이 좀 약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포인트로 봤을 때는 450포인트 돌파에는 좀 실패했다 말씀
말씀드리겠고요. 뭐 다행스러운 게 오락 납부했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는 약간 소폭의 강보합을 마감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강세를 보였던 테마를 보면 실제적으로 그 한나라 홍준표 대표가 이제 30일이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을 방문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가스관 관련주라든지 대북 전력 관련주가 상당히 그 강세를 보였고, 어몬 관련주는 최근에 계속적인 상승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SM 같은 주가가 신고가를 형성하면서 어떤 그 매기세가 몰린다. 실적도 좀 좋고 기간도 좋고,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하나의 또 다른 회사가 있죠. YG 엔터테인먼트가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도 같이 간다 말씀드리겠고요. 장 후반으로 갈수록 바이오주라든지 어떤 그 태양광의 흐름 자체는 좀 안 좋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역시나 최근에 게임주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 네오유즈 게임즈라든지 메가스터디, 젠백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였고, 오히려 또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있는 뭐 서울 반도체라든지 CJENM, 차바이오엔들은 좀 약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또 장 막판에 약간 특징적인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기대감으로 우리 원래 서울 보궐신고 테마주로도 알려졌던 안철수 연구조가 장 후반에 상한가를 형성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도 약간 혼탁한 장이었다. 그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많이 샀던 종목을 잠깐 정리를 해보니까 최근에 보면 셀트리온이 시가총액 1위를 달리고 있는 셀트리온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양매수가 들었습니다. 외국인이 한 110억, 기관이 한 48억 나오는데 제가 주가를 보니까 한 43,000원 정도에서, 그래소에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80만 원 정도에서 장을 딱 잡아주고 있다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43,000원 정도에서 그렇게 뭐 외풍에 동요되지 않으면서 주가는 좀 견고하게 지켜준다 말씀드리겠고요. 외국인이 또 많이 샀던 종목은 인프라웨어라든지 CJENM. 사실 CJENM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18억 정도 이렇게 매수가 들어온 거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흐름 자체가 4만 원까지 급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관 쪽 매도 셀링이 조금 부담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오텍이라든지 SM, 사실 아까 SM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관이 사실 SM 상당히 너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지금 어떤 경기 자체가 좀 안 좋고 이런 업무 관련주에 대한 분위기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45,000도 뛰어넘는 신고가 흐름을 달리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누차 말씀드렸듯이 Y센터의 어떤 10월 상장에 따른 그런 기대감도 같이 하면서 윈윈 효과를 좀 가져간다 말씀드리겠고요. 게임주 역시나 흐름이 좋습니다. 네오유지 게임주 같은 경우도 한 34억 정도 매수를 해주면서 최근에 어떤 불황을 모르는 어머니라든지 게임주의 강세는 지속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국내 쪽을 정리해봤고요. 이번에는 오늘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글로벌 증시 마감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가 4거래일 만에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가장 큰 시장의 이슈가 유럽 재정 안정시키기 위한 유럽 재정 안정기금의 증액 여부일 텐데요. 핀란드 의회가 승인했다는 소식이 오늘 전해졌고 이제 오늘 독일 의회의 승인 여부도 결정이 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불확실성으로 증시에는 악재가 됐었는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정태근 전문가 정리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유럽 증시나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유로존 해결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능성에서 어떤 구체적인 방안으로 넘어갔다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지만 어떤 확정안이 나오지 않고 아직까지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 좀 시장의 악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대외 변수에 의한 그 시장의 변동성은 계속해서 확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계속해서 시장이 어려운 구간을 계속해서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먼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가 상승폭을 많이 축소시키면서 마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로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스 2차 지원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소식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유럽 시장의 장 초반 악재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프랑스의 2분기 GDP 성장률도 정체될 것이라고 현재 예상이 되면서 장 초반 좀 그 하락 출발하는 원인으로 좀 작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어떤 그 최근에 조금 그 하락세가 좀 크다 보니까 좀 그 이틀 동안 상당히 그 반등폭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차익 매물도 좀 추이가 됐던 부분이 시장이 좀 원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원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시장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부분을 좀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장 초반에 은행주들이 좀 하락을 하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좀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었고요. 일단 그 약세를 보이던 유럽 증시 같은 경우 조금 장 중반에 상승 전환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핀란드 의회가 유럽 재정 안정기금 수정안을 승인을 했고요. 그리고 그리스를 설수했던 트로이카 실사단이 구제금융 제공 관련 업무를 재개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 전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 이후 집행위가 2014년부터 금융거래세 도입과 관련해서 세부 사항을 공개하고요. 그리고 유로존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락폭을 확대를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그리스 구제금융 지원 확대가 필요할지 트로이카의 그리스 재정 감축 계획 이행 과정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는 메르켈 독일 총리의 발언이 아직도 유럽 정치 지도자
유럽 정치 지도자들이 재정 적자에 힘을 모으고 있지 않다는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독일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 1% 이내 그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 영국 증시 같은 경우는 1.4% 정도 하락폭을 확대시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영국 증시 같은 게 큰 폭으로 다른 증시에 비해서 하락폭이 컸던 이유가 세계적인 헤지펀드인 만그룹이 15.7% 급락을 했던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운용적인 자산 가치가 6월 기준으로 봤을 때 710억 달러였는데 9월 달에는 8.5% 감소를 하면서 650억 달러 정도로 위축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면서 어떤 그 만그룹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금융주 전체적인 약세를 이끌었고요. 그러면서 금융주 약세가 영국 증시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는 원인으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 유럽에서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금융거래세 도입에 관한 소식을 좀 추가적으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금융거래세를 2014년부터 도입하자고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투기성 자본 거래를 제한하기 위해서 초안을 마련했고 곧 공개를 했고요. 바우주 EU 집행위원장은 경제위기 극복과 금융시장 불안정을 줄이기 위해서 금융거래세를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한번 살펴본다면 주식과 채권 거래에는 0.1%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파생 거래에서는 0.01% 세율을 매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세금 부과 대상은 은행, 투자은행, 보험회사, 연금펀드, 주식중개인, 투자은행으로 집중이 되고 있고요. 그와 반대로 일반 개인이라든지 그 소규모 거래는 과세를 제외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일반 단발성 외환 거래는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외환 파생 상품 거래는 포함이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현재 그 0.1%의 금융 거래세라고 했는데 어떻게 실질적으로 본다면 그게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어떤 그 우리나라 한번 증권사 수수료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 본다면은 지금 이제 대우증권이 현재 키움증권 같은 게 0.015%가 되면서 매매를 할 때 그게 크게 차지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증권이라든지 우리투자증권 같은 그런 대형 증권사들은 아직까지 0.2% 그리고 0.3% 정도 상당히 큰 어떤 거래세 어떤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수료 부분 그 0.2%하고 0.1% 차이 어떤 0.1%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0.1%라는 그런 거래세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주식 매매를 했을 때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면서 이런 부분이 수수료가 상당히 큰 부담이 된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그 거래세가 0.1%라고 하더라도 매매가 잦지 않다면은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은 매매가 상당히 그 잦은 뭐 투자은행이라든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런 부가세가 상당히 부담이 될 수가 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0.1%, 0.2% 거래를 해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크다는 부분은 좀 인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유럽 연합 같은 경우 금융거래세에서 2014년부터 약 한 570억 유로 정도의 어떤 그 추가적인 그 세금이 걷어질 것을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면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땐 GDP가 0.5% 정도 감소하는 부정적인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고 현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영국을 중심으로 한 일부 회원국들이 현재 강하게 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대로 인해서 조기에 채택이 될 수 있을지 가는 부분도 상당히 불투명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영국은 도입 원칙과 취지는 찬성하고 있지만 유럽에만 적용될 경우 이 금융기관이 세금을 피해서 미국, 홍콩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감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유럽에 제한할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떤 그런 그 도입을 해야 된다고 현재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전에 유럽 재무장관 회의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유럽에만 적용시키는 것을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체적으로 도입을 해야 적절하다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유럽에만 제한하는 것은 그만큼 유럽에서 어떤 자금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어떤 유럽에서 신용경색에 관한 부분도 신용경색에 관한 부분도 어떻게 본다면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반대를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음 달 열리는 정책위원회에서 통과가 될지 여부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금융거래세 같은 경우 시장에 악재가 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본다면 시장에서는 통과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고 한번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로 다시 한번 넘어가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유럽 증시와 반대로 상승 출발했는데, 핀란드 의회가 유럽 재정 안정기금의 역할과 대출 여력 확대를 승인했다는 어떤 소식 때문에 좀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트로이카 실사단이 29일 아테네로 복귀를 하면서 그리스 추가 지원에 관련한 평가 업무를 재개하기로 했다는 부분이 장 초반 호재가 되었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업종별로 봤을 때는 원자재주는 하락을 했지만 기술주는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미국의 경제 지표 가운데 8월달 내구재 주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달 대비해서 0.1% 정도 하락을 했는데 다만 시장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부분은 좀 특징적이라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상승 출발했던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금융거래소 도입과 관련한 세부 사항 공개 그리고 유로존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가 되면서 상승폭을 축소시키면서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재정 안정기금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칠 독일이 어떤 의회 표결을 하루 앞두고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어떤 신중론이 계속 시장에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독일에서는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하락 전환하고 난 다음에 어떤 그 하락폭을 계속해서 확대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우 산업지수 같은 경우 1.6% 그리고 S&P 500, 나스닥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2% 정도 하락 마감을 했고요. 경제 규모가 상당히 큰 독일이 유럽 재정 안정기금에 가장 많은 분담금을 출자를 해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어떤 그 유럽 재무장관이라든지 그리고 그 독일 내 여론이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독일 정부는 현재 지금 통과를 확신시하고 있지만은 이런 그 반대 여론 때문에 어떤 통과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독일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도 어떤 그리스에 대한 어떤 지원을 좀 더 체크해봐야 된다. 그런 발언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시장의 불확실성 그리고 불안감을 조금 조성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그런 부분, 어떤 그 메르켈 총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어떤 그리스에 관한 부분도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를 구제를 하더라도 다른 영내 국가들이 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지원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럽다는 얘기를 어제 같은 게 좀 했습니다. 그래서 재무장관의 부정적인 발언, 좀 전에 말씀드린 국민 여론에 의한 이런 부분 때문에 의회에서 과연 통과가 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조금 상당히 시장에서 염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독일 내에서도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어떤 그 EFSF에 대한 재정기금이 좀 확대가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분담금을 독일 같은 경우에 한 70%, 한 60%, 70% 정도 분담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상당히 독일에서는 독일 국민 여론 내에서는 상당히 손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대한 부실을 왜 굳이 독일이 부담을 해야 되냐 그런 여론이 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본다면 인비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당연한 현상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시장 안정을 위해서 공매도 금지를 이번 달 말로 좀 만료를 하긴 했었는데 이런 부분을 다 11일까지 연장을 했다는 부분도 시장에 조금은 악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그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불확실성이 어떤 그렇죠. 월요일 시장 그리고 화요일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떤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호재가 됐었지만은 지금은 어떤 불안감이 조성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 좀 시장에 악재가 되면서 계속해서 변동성을 확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장 시작하기에 앞서서 글로벌 증시 마감과 함께 어제장부터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두 분의 투자 전략을 듣기에 앞서서 지금 시각이 8시 16분을 막 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각 증권사들은 어떤 리포트들을 내놓고 있는지 여의도 리포트 내용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예, 이 시각 각 증권사 리포트 내용 살펴봅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의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유럽 사태가 정책 공조 강화로 인해 투자 심리 회복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내 증시가 8월 초 이후의 조정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투자 전략으로는 낙폭과대 및 자산 가치를 활용한 트레이딩이 유효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은 코스피가 급락한 후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들면서 반등 시도에 나섰지만 아직은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1700포인트의 전후한 위치에 지지대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강하게 상승하지는 못하더라도 상승 시도는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업종별로는 전기, 전자, 운송 장비에 관심을 가져보자고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한양증권은 10월 코스피가 박스권 내 변동성 국면에서 주가 레벨에 따른 업종별 키 맞추기가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정책 공조에 관해서는 최선의 선택이 기대된다고 판단했는데요. 투자 전략으로는 박스권 트레이딩을 염두하며 낙폭 과대에 초점을 맞춘 경기 민감주 그리고 수출주, 경기 방어적 내수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보자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예, 여러 증권사 의견을 정리해 봤는데요. 오늘은 신한금융투자의 투자 의견을 좀 더 자세히 듣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의 최원석 대리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신한금융투자는 오늘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요? 예, 오늘은 10월 전망을 좀 내놓았는데요. 예. 우선 10월 전망은 전위 효과와 그랜드 플랜의 대립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9월 말 한국의 리스크 프리미엄은 9.9%로 8월보다는 좀 떨어졌지만 임원 사태 8.3% 그리고 QE1 종료 9.3%에 비교하면 아직도 월등히 높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한국의 투자 위험 강도는 오히려 리먼보다 더 유사하거나 혹은 더 위험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10월은 그리스 위기의 피크아웃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그랜드 플랜이 좀 구성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그랜드 플랜은 2조 유로에 달하는 유로 재정 안정기금 EFSF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레버리지, 그리고 8개국의 추가 승인이 필요한 EFSF 증액, 그리고 10월 6일에 논의될 유로 중앙은행 ECB의 통화 정책 세 가지를 좀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10월에는 이제 재무장관 회의 등 주요 회의들이 잇따라 열리게 되는데요. 일단은 10월에는 유로존 스스로가 좀 문제를 해결할 그런 좀 많은 강한 의지를 보일 전망입니다. 따라서 G20 그 정상회의에서 그랜드 플랜이 좀 구도를 확립할 전망이고요.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원만히 이루어진다면 10월에 변동성은 좀 축소가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제 기대감과 동시에 아직도 의견 마찰과 그리고 신용등급 추가 강등 위협, 금융기관의 부실 위험 등 좀 다양한 불안 요소들은 계속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월의 지수를 보시면 1600에서 1850대의 그런 좀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는데요. 특히 원달러 환율이 1200 선을 돌파할 경우 지수의 좀 변동폭이 커질 전망입니다. 따라서 좀 환율 동향에 우선적으로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한 업종을 보시면 환율 좀 변동에 영향이 적은 게임, 자동차, 음식료 등의 업종으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10월 달에 음식료, 보험, 통신 같은 내수주 또 금융주 중에서는 보험, 자동차주에는 여전히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의 최원석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8시 50분 투자 손자병법이 시작됩니다. 어제 우리 시장 조정을 받으면서 1723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 증시도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시선은 독일로 쏠렸습니다. 독일 의회 유럽 재정안정기구 기능 확대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제기됐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증시 4거래일 만에 조정을 받았고요. 유럽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미국의 제조업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내구재 주문 같은 경우는 지난달 자동차 부문의 부진으로 하락세로 접어드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는 비관론과 낙관론이 혼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계속해서 주식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3천억 원 이상의 주식을 순매수하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이 기관 역시 힘을 보태고 있는데 문제는 역시 개인의 매도 물량입니다. 이 부분이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투자 손자병법에서는 유로존 리스크 그리고 경기 민감 업종을 살펴보고요. 어제 좋은 흐름을 보였던 은행 업종을 비롯한 다양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원화시장, 채권시장 이와 관련된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8시 5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이어갑니다. 지금 시각이 8시 22분을 막 넘어가고 있고요. 이제 개장을 한 38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투자 전략 짜드리겠습니다. 하창봉 팀장님, 대외적으로 별로 긍정적인 뉴스가 없습니다. 예, 긍정적인 뉴스도 없는 만큼 저는 또 더 이상은 나빠질 것도 없다는 생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어저께 미국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또 말이 바뀌었죠. 사실 장 초반 같은 경우는 핀란드 쪽에서 의회가 표결되고 나서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봤습니다만은 또 장 후반으로 갔을 때도 약간 또 독일이 조금 표결이 잘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 좀 나왔었고요. 또 실제적으로 아까 다뤘던 것처럼 이탈리아라든지 어떤 그 공매도 금지 자체가 그만큼 유럽 상태가 심각하다는 걸 받아들이는 그런 게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독일 의회가 이 표결 자체는 그 추가 증액이 아니고 원래 7월 달에 2,200억에서 4,400유로를 증액한 거에 대한 그 독일 분담분에 대한 표결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물론 된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만약에 안 됐었다 그래도 저는 이 데미지가 그렇게 과연 클까에 대해서 약간 생각을 해봤는데 별로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지금 주가를 딱 보면
보면 다우지수는 딱 11,000선에 갖다 놨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1,700포인트 정도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미 지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만약에 표결이 잘 안 됐을 경우에도 뭐 그렇게 데미지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왜냐하면 실제적으로는 지금 또 그보다 더 큰 거는 80억 유로의 그리스 그 지원안이 6차 지원불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약간 그렇게 좀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당장 80억을 쏴주는 것보다 80억 유로를 쏴주는 것보다는 정액이 더 큰 내용이긴 하죠. 핵심 유로존 전체로 봤을 때는. 근데 약간 시장도 이런 것을 좀 반영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오늘 밤에 독일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에 대해서. 근데 사실 어저께 미국 시장만 봤을 때는 지수는 조금 내린 것도 별거처럼 질소별로 내린 건 별거 아닌데요. 상품 시장이 다시 유가도 내리고 금도 내리고 한 거에 대해서는 역시나 대외적인 여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안하다. 표일이 되더라도 그리스의 80억 유로를 지원하더라도 그 뒤에 남아있는 잠재적 리스크는 계속 진행형이다. 그렇게 시장이 좀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그렇지만 늘 지금 유럽 리스크는 계속 안고 간다. TNT 한 100톤 정도는 안고 간다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장을 잠깐 보니까 저는 사실 어제 한 1715포인트 정도를 생각합니다. 이 정도를 지지한다 그러면 사실 지금 지수 전망이 크게 의미는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삼성전자 지수 잡아주고 시가총액하기 때문에 우리 지수 산정은 별로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구심점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 1715포인트를 지지할 때는 주식을 보유하고 또 제 반등에 좀 대비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무래도 어저께는 오후장이 밀렸지만 오늘 오전장에 전약 후각 정도를 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전장에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이 있고요. 어제 오후장에 그 약세 흐름 또 해외 시장이 좀 빠진 거. 하지만 오후장 접어들수록 또 한번 독일 의회에 대한 표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되면서 또 연기금이라든지 프로그램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 전향 후각 장세에 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급적인 예로 잠깐 들어가는데 사실 외국인이 지금 왜 사는지에 대해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틀 연속 이런 장에서도 2천억이 들어왔단 말이죠. 2천억, 3천억, 5천억이 들어왔단 말이죠. 일단은 많이 싸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이 제가 볼 때는 그냥 간단하게 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싸다는 것이고 외국계 중에서도 물론 유럽계 자금은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만은 시가총액 큰 주식 삼성전자라든지 자동차에 대해서는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저 밸류에이션을 노론할 수 있는 가격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외국인 매수가 좀 생각할 수 있겠고 문제는 오늘은 이제 다시 과연 환율입니다. 환율이 그동안 한 3일 정도 그래도 1200원 돌파에 실패해주면서 한 1170원 이렇게 점쳐줬기 때문에 환율이 오늘도 조금 안정되고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면 뭐 일단 일부적인 국가 지자체나 투신의 차익 거래 때문에 장이 약간 흔들리는 게 있지만은 전체적인 체력은 그래도 하반 경직 측면에서는 견고하다 말씀드리겠고 업종별로 봤을 때는 역시나 지금 뭐 큰 주식 좀 사실 삼성전자나 약간 의미 있는 반등을 보이려고 잠깐 밑에서 꿈틀대는 LG전자나 하이닉스 뭐 이런 종목이라든지 뭐 현대차, 기아차 이런 그런 것들은 조금 괜찮은데요. 과연 역시나 지금 원자재가 다시 하락하고 있고 환율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화학주하고 철강, 비철금속 이런 거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여야 될 것 같고요. 어저께 그 많이 빠진 섹터 중에서 보험주가 사실 실손보험료 갱신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많이 LIG 손보 같은 경우는 10% 빠졌거든요. 제가 볼 때는 조금 어떤 지금 보험주 그나마 괜찮은데 수익률 게임에서 일시적인 그 기타 법인의 차익 매도 나왔지 않나 싶기 때문에 오늘 낙폭 과대 업종으로는 보험주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원자재 값이 하락하고 있고 환율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업종별로는 화학, 철강, 비철금속 쪽은 약간은 보수적인 관점을 제시하셨고요. 또 낙폭이 과대했던 보험주 쪽으로도 매기가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좀 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태근 전문가 오늘장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실지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 어제도 좀 안 좋게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조금은 죄송합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도 조금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그 미국 증시, 유럽 증시, 미국 증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대외 변수에 관한 부분이 좀 안 좋게 불확실성, 그리고 의구심에 대한 부분이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어제 저녁 같은 경우에 금융거래세 도입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이탈리아, 스페인에 대한 공매도 금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시장에 좀 하락한 주요 요인으로 좀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는 그 월요일, 화요일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유로존 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이 어떤 해결이 될 것이란 가능성이 좀 컸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가능성에서 어떤 유로존 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이 의구심을 넘어서 어떤 의심으로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는 호재보다 좀 악재가 좀 대입 변수가 악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오늘 저녁에 좀 그 EF, SF에 대한 그 독일 표결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녁 마찬가지 미국 쪽에서는 2분기 GDP 확정치가 발표가 되는데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하자는 어떤 심리 때문에 시장에서 어떤 관망세가
문제가 좀 연출이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외 변수들이 좀 지나고 나야 조금 아래쪽이든 위쪽이든 어떤 방향성이 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락 출발하고 난 뒤에 조금 안 좋은 흐름은 계속해서 좀 연출이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오늘 아침에 조금 한국의 경상수지 규모가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8월 경상수지 같은 경우에 4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저번 달 7월 달 37억 달러에 비해서 상당히 큰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외 변수는 작용을 하고 있지만 한국에 대한 국내에 대한 펀더멘탈은 상당히 견고하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된다면 대외 변수에서 국내적인 어떤 펀더멘탈도 꺾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경상수지 감소에 대한 부분도 시장에 조금 변수가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내적인 변수 그리고 해외적인 변수를 이렇게 동반적으로 봤을 때 조금 오늘 시장이 안 좋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 들어서 계속해서 어떤 1700포인트에 대한 어떤 하방 경직성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대외 변수가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 확대 국면은 계속해서 되지 않겠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제 월요일 시장에서 5% 정도 상승한 부분을 국내 코스피 5% 정도 상당히 강세를 보였죠. 이 부분을 못 따라갔던 부분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이 바닥권에서 나는 변동성 확대 국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랐지만 또 반대로 꺾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도 만약에 좀 꺾이게 된다면은 그런 월요일에 보였던 상승분의 대부분이 다시 한번 되돌림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에 대한 부분을 전혀 아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1700포인트 전후로 한 어떤 하방직성은 계속해서 확인을 하라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1700포인트를 전후로 한 변동성 확대 국면이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단기 매매에 치중하거나 아니면 저가의 매수에 나섰을 경우에 너무 단기의 흔들림에 걱정하지 마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좀 외국인들이 어떤 대외 변수에 의한 불확실성 때문에 다시 한번 매도로 전환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기금 쪽이라든지 그리고 국가 지자체를 할 수 있는 우정사업본부에서 얼마만큼 저가 매수에 나서주느냐가 상당히 좀 변수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우정사업본부 같은 경우에 최근에 조금 단기의 매매에 좀 치중하는 성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어떤 우정사업본부보다는 기금에 의한 저가 매수, 시장 방어적인 매수 이 부분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베이시스가 최근에 와서 좀 상당히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많이 확인할 수 있는데 좀 베이시스가 전일보다는 조금 호전이 되면서 조금 매수 쪽으로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하창무 팀장님께서 지적을 상당히 잘 해주셨습니다. 어떤 최근에 와서 매수 차익보다는 매도 차익에 대한 그런 해소가 나오면서 지금 프로그램 매수가 실제로 들어온 것이 확인이 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어떤 프로그램 매수 쪽에서도 매도 차익 정도보다는 매수 차익 정도가 좀 늘어나줘야 시장이 좀 더 안정을 찾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수급적인 부분을 볼 때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 참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떤 금융거래세 제한으로 업종으로 넘어가 본다면 금융거래세 제한으로 인해서 조금 금융주가 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업종을 한번 본다면 은행주는 시장 대비 좀 강세를 보였지만 보험주가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쪽에서 시장이 약세를 보인다면 그런 부분이 조금 역전이 될 가능성도 조금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은행주는 그와 반대로 약세를 보이고 보험주는 좀 낙폭에 대한 조금 반등이 나올 것이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장이 좀 약하다면 시장 방어주를 할 수 있는 최근에 LTE가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죠. 통신주도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최근에 어떤 원유 가격, 유가가 좀 하락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금값도 조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 전에 하창무 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어떤 비철금속 어떤 주의 어떤 약세에 대한 원인을 계속해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시장 방어적인 어떤 업종들, 게임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좀 관심 종목만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은 LMS, 다음 SM, 셀트리온 요 네 종목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ICD가 지금 현재 포함이 되는데 ICD와 어제 말씀드렸던 하이마트, 삼성화재는 보트에서 조금은 제외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LMS 지금 현재 말씀드린 네 종목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기관의 수급이 좋은 종목들이고요. 그리고 시장 대비 추세가 조금은 좋은 종목들이라고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특히 LMS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올라와주면서 투신의 매수가 현재 집중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가 좀 집중이 되면서 상승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SM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같은 경우에도 어저께 좀 조정이 있었지만은 아래꼬리를 달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관심 종목으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투자 전략을 잘 짜봤습니다. 이제 관심 종목을 들을 텐데요. 하창봉 팀장님은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실지 듣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영혼무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그 중딩들의 리틀 교복이라 할 수 있겠죠. 노스 페이스로 유명한 이제 브랜드를 할 수 있겠는데, 실제적으로 뭐 그 영혼무역 같은 경우는 아웃도어 전문이죠. 등산복은 그 운동복을 만들고요.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이 사실 그 방글라데시 쪽에서 많이 제품을 만듭니다. 중국에서 예전에는 우리가 의료용을 많이 OEM으로 만들었는데, 중국이 이제 인건비가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 최근에는 그보다 더 싼 대로 방글라데시가 세계 어떤 섬유 의복의 수요 발주처가 되는 게 지금의 흐름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잠깐 방글라데시에서 약간 폭등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주가가 뭐 많은 밑에 있었습니다만은 예. 그거 다 부식하면서 지금도 50주 신고가를 쌩쌩 달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최근에 영업무역 각광받는 이유가 수출 비중이 95%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환율, 원화 상승에 상당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원화 상승의 이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호재를 보고 있다 그런 말씀드리고, 이런 거 실적이 되다 보니까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약간 오늘부터 약간 계절적인 것도 생각했는데 타이밍적으로 오늘 좀 많이 오를 것 같은데, 오늘부터 비가 오고 나니까 좀 추워진다 그럽니다. 그럼 또 아웃도어에 대한 어떤 매출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이 종목 제가 실적을 잠깐 보니까 2010년도 한 7,500억의 영업이익이 한 600억 정도 났습니다. 보통 이제 이 영업이익률 한 7, 8%인데 올해 실적을 약간 감안하면 EPS 예상 EPS 2,400원 정도 나오니까 지금 포화가 대략 10 정도 좀 넘거든요. 그럼 실적만 놓고 보면 이 회사는 대략 실적 주가 24,000원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시장 때문에 2만 원 밑에 있기 때문에 약간 중기 모멘텀에서는 매수 적기단 말씀드리겠고요. 어제 종가가 19,050원인데 저는 오늘 약간 그 매수가는 밴드를 좀 설정을 했습니다. 19,100원에서 19,300원 정도에서 매수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요새 이제 최근에 손절가를 먼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시장 상황이니까 예. 손절가는 한 16,850원 정도 손절 생각하시고, 사실 뭐 단기적으로 약간 봐야 되기 때문에 한 21,400원까지 보겠습니다. 예.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요. 보통 전문가께서 손절가를 정해주시는데 그날 마지막까지 보고 있다가 손절가가 이탈이 되거나 혹은 손절가 부근까지 왔을 때 일단 못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개파락해서 출발을 하면 손절가도 놓치게 되는 거고 또 손실분은 그만큼 커지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장 시작하자마자 파는 게 맞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항상 그 보통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손절가 제시했는데 빠져가지고 그 다음날 하면 손절가 이탈한 상태에 손절하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장에는 투자가 하시는 분들 주식 사고 나면 어디 떠나지 마시고요. 예. 손절가에 마우스 켜놨다가 손절가는 꼭 지켜주셔야 되는 게 주식 기본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태근 전문가 오늘자 공략하실 종목 듣겠습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에 조금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좀 갭상승하면서 조금 소위 말하는 점상으로 가가지고 좀 접근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거기 조금 만회할 만한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오늘 지금 원익커츠라는 좀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잠시 좀 IT 부품주인데요.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커츠웨어 그리고 세라믹 부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IT 부품 관련주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그 시장의 변동성 확대 국면과 맞물리면서 어떤 그 올해 실적에 관한 부분이 조금 최근에 와서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적에 관한 모멘텀도 조금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참고를 해보시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은 단기 종목이기 때문에 바로 뭐 기술적인 부분을 연결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이 조금은 특징적이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뭐 투신 쪽에서는 매수가 유입되고 있긴 하지만 뭐 기금이라든지 국가 지자체 쪽에서 조금 상당히 좀 강한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장기성 매입 그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그 투기성에 좀 그 단기적으로 봤을 때 투기성이라 볼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조금은 이쪽에서 들어온다는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기초를 봤을 때 그 상한가 진입 흐름이 나오고 난 뒤에 어저께 조금은 조정이 컸습니다. 조정이 컸지만 이런 부분이 그 전날 상한가 그 캔들의 절반 이상을 하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오늘 양응장 패턴이 나오면서 올선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반등에 나올 가능성을 저는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쪽에서 너무 섣불리 접근을 하지 마시고요. 5일선까지 제가 보기엔 5일선까지 좀 하락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6,500원에서 6,700원 정도 이렇게 한번 설정해 보고 싶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어제 그 윗꼬리 할 수 있는 7,200원 정도 한번 설정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매수가에서 한 200원 정도 아래 구간인 6,300원에 손절가를 한번 형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하창봉 팀장,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집계되고 있는 동시효과 상황을 보니까요. 코스피도 약세, 코스닥은 한 2% 정도 지금 밀리면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동시효과 상황까지 잘 살피시면서 현명하게 투자 전략 짜 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5시 59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